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는 건강과 노후 건노TV입니다. 부모님이 최근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전에 물어본 걸 또 물어보시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 자신도 며칠 전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덜컥 걱정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치매는 일단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들도 진행을 조금 늦추는 수준이었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국내 연구진들이 잇따라 의미 있는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오래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뇌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숨겨진 통로부터 부작용을 크게 줄인 치매 백신, 걷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 그리고 의외로 씹는 것과 치매의 관계까지. 오늘은 최근 발표된 국내 치매 연구 4가지를 하나씩 정리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숨겨진 통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은 뇌 척수액에 실려 뇌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배출 통로가 좁아지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고 이것이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국내 연구진은 뇌 척수액이 뇌를 감싸는 막 중 하나인 뇌막의 림프관에 흡수돼서 코 안쪽 림프관을 거쳐 목 림프절로 빠져나오는 과정까지는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뇌 척수액이 뇌를 단단하게 감싸는 지주막이라는 막을 대체 어떻게 처음 통과하는지는 알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집에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차가 다니는 골목길이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쓰레기가 빠져나가지만 골목이 너무 좁아지면 결국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것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규명하는데 오랫동안 매달려 왔습니다. 이번에 기초과학연구원 IBS 혈관 연구단의 고규영 단장 연구팀이 바로 이 마지막 퍼즐을 풀어냈습니다. 성광물질을 넣은 쥐의 뇌척수의 흐름을 3차원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첫 관문인 지주막의 미세한 구멍, 이른바 지주막 소창을 확인한 겁니다. 뇌척수액이 이 지주막 소창을 통과해서 뇌막 림프관으로 흡수되고 다시 비강 림프관을 거쳐 목 림프절까지 빠져나가는 전체 배출 경로가 세계 최초로 규명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연구진이 나이든 생쥐의 코 안쪽에 림프관을 다시 자라게 하는 유전자 VEGF-C를 투여했더니 좁아졌던 배출 통로가 다시 넓어지면서 뇌 청소 기능이 젊은 생쥐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코에 약물을 뿌리는 방식의 비침습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구는 지금은 동물 실험 단계지만 연구팀은 앞으로 영장류를 거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셀에 실렸습니다. 다만 아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검증이 더 필요한 초기 단계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매 백신 이야기입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유형인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치료제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만든 항체를 정맥 주사로 직접 투여하는 수동 면역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투여된 항체는 뇌 속 독성 단백질만 골라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뇌 조직과 혈관 벽에도 함께 작용하다 보니 뇌가 붓는 뇌부종이나 뇌출혈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게 보고되면서 처방을 꺼리는 환자와 의료진도 많았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김명옥 교수 연구팀은 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백신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항체를 직접 주입하는 대신 우리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능동 면역 방식입니다. 특히 이 백신은 염증이나 자가 면역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T세포 반응은 최소화하고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만 선택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부작용이 있는 게 제일 문제라서 임상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최대한 줄이고자 B세포를 타겟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백신은 2차례 접종만으로도 항체 수치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 합성이 가능하고 원료의 표준화와 규격화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미 국내 특허를 등록했고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 이전을 협의 중입니다. 다만 이 역시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이야기,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특수 영상으로 촬영해보면 뇌 주변부 전체에 아밀로이드, 즉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노랗게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일반인도 20대 후반부터 아밀로이드가 뇌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치매 환자보다는 훨씬 적은 양입니다. 서울대 병원과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연구팀이 아직 치매가 없는 151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고강도로 장시간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아밀로이드 축적이 30%나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도가 약하거나 짧은 시간만 걷는 경우에는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뇌 안의 아밀로이드 수치를 정밀 촬영으로 측정해서 억제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강도란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찬 수준을 뜻하고 장시간이란 하루 50분 이상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걷기를 통해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미세 악교세포라는 뇌 속 청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아밀로이드가 뇌에 많이 쌓이기 전인 65세 이전부터 고강도 장시간 걷기를 시작한 경우에 치매 예방 효과가 더 컸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아밀로이드 축적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에 육박하고 2044년에는 지금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연구 결과는 특히 의미가 큽니다. 네 번째,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 씹는 것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잘 씹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게 뇌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이가 없을 땐 부드러운 음식만 찾았는데 이제는 가리지 않고 뭐든 잘 씹을 수 있게 됐다며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식사가 편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씹는 감각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게 최근 연구들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치과연구팀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 환자 1,4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로 씹는 기능을 회복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사망률이 5%포인트 낮았고 남아있는 치아수와 씹는 기능도 유의미하게 더 우수했습니다. 연구팀은 치아를 잃어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 결핍은 물론 씹을 때 턱 근육과 잇몸 주변 감각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 자극 자체가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씹는 기능과 구강, 관리 능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구강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들도 여러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낮게 관찰됐고 양치질 횟수를 하루 1번에서 3번 이상으로 늘린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잇몸 염증을 줄이고 치아를 최대한 보존해서 잘 씹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인지 기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충치보다 잇몸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기본으로 한 잇몸 치료가 예방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2개까지, 성인은 누구나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비용 부담 때문에 미루고 계셨다면 이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게 임플란트를 하고도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잇몸뼈와 직접 결합하는 구조라 관리가 부실하면 오히려 임플란트, 주위암 같은 염증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플란트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꾸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연구를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뇌 노폐물 배출 통로와 두 번째, 치매 백신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로 사람에게 적용되려면 앞으로 몇 년의 임상 검증이 더 필요한 미래형 연구입니다. 반면 세 번째 걷기 운동과 네 번째 도강 관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신약이나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실천법은 2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래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찰 만큼 하루 5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평소 걷는 속도에서 조금씩 빠르게 걷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이라면 처음엔 20-30분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를 봐가며 서서히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치아가 상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제때 치료받고
스케일링과 양치질 같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꾸준히 챙기는 것, 잘 씹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 없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해드린 뇌척수의 배출 통로 연구와 치매 백신은 아직 임상 적용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중에서 이런 효과를 낸다고 홍보하는 제품이 있다면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뇌 청소 통로를 뚫어준다거나 치매 백신 성분이 들어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는 아직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검증된 치료법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몇 년의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미 인지 저하나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 심장이나 관절에 만성 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걷기 운동의 강도를 갑자기 높이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가족의 치매 위험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본 적이 있는지, 치아가 상했는데도 비용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치료는 없는지, 최근 1년 안에 스케일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는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연구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뇌 노폐물 배출 통로와 치매 백신처럼 몇 년 뒤를 바라보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걷기와 구강 관리처럼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습관도 있습니다. 두 흐름 모두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진행되는 병이라는 것, 그리고 그만큼 미리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걷기와 구강 관리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 점이 오늘 준비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건강과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